저희 아버지께서 2020년 10월쯤에 근무를 하시는데 갑자기 뇌졸중 증세가 악화가 되셔서 근무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셨는데 그거를 같이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방치가 되었었고 집으로 오신 후에 가족들이 발견하게 되어서 급하게 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. 저희 아버지께서 10년이 넘도록 노회 주차 관리자셨는데 지하 주차장에 계셨거든요. 그 주차장 내에 그 돈을 이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셨고 교대 근무를 힘들게 하셨고 근무하는 특성상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너무 안 좋으셔서 산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거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주차장이고 좀 민원들이 되게 많은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. 주말에는 결혼식장도 가까이 있어서 결혼식도 있었고 그래서 민원을 막 많이 받는 것도 금세 이제 주차장이 차면은 사람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막았다가 또 이렇게 차단기를 올려주고 그걸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혹시 지금 이게 8시간씩 근무잖아. 그럼 83, 64. 그렇죠. 이 안에는 휴게 시간 같은 건 없어요? 저희는 딱히 그런 게 없어요. 근무 형태가 이 안에 없어서든지 뭐 밥도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 해결해야 되고 차창에서 그냥 저희 도시락 싸가고 뭐 아니면 시켜서 먹든지 뭐 이런 거지 뭐 딱히 그런 건 없어요. 그래도 지금 혼자 근무를 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 주차장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뭐 아무리 자동화가 돼 있어도 어떤 고객들이 그래서 뭐 할인을 해달라고 그러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유선시 저희가 또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점심시간을 이렇게 두고 저녁 시간을 두고 근무를 좀 하기가 좀 그렇죠. 예. 다 자동화돼 있고 나갈 때 출차 시스템 돼 있으면 이렇게 뭐 딱히 민원을 넣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요청이 주로 들어올까요? 이제 또 만차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다대부터 거기는 또 만차가 잘 돼요. 근데 차가 정원이 되면 이제 차단기가 닫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화가 또 와요. 전화가 막. 전화가 와요? 어디서요? 고객들이 기다리다가 차단기가 문이 안 열리면 전화를 한다고요. 그죠? 전화를 하면 상황을 또 얘기해줘야 되잖아요. 그죠? 그게 또 일이죠. 그걸 또 차가 나가면은 이제 한 대가 이제 비어있으면 한 대 열어줘가지고 또 집어넣어야 돼요. 그거 안 해주면 뭐 고객들은 짜증내죠. 빨리 문 안 열어주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막 전화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오기도 하고 막 차가 나가야 되는데 오류가 막 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고 차단기 다 열어주고 무조건 다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.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죠. 야간 근무할 때는 또 청소도 해요. 청소도 하는데 화장실을 좀 지저분하게 쓰신 분들이 있었고 저녁에 이제 많이 좀 지저분하다더라고요. 그럼 화장실이 막 지저분하거나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좀 민원을 넣으니까요.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죠.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편찮으셨던 그 날에도 주차 차단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라면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간단한 일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 뇌졸중 증세가 오셔서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하셨고 그래서 다른 작업자가 올 때까지 또 사람들이 기다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세게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더 그 증세가 악화되셨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이게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노무법인을 찾기까지 좀 망설여졌던 부분이 우선은 비용이 드는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됐었고 그리고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산재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? 다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이 컸었는데 이전에 이제 아는 지인이
산재 신청을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됐었고, 다행히 좋은 그 노무사분을 통해서 산재 신청이 잘 됐고, 그걸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, 또 홈페이지를 이제 방문하기 전에 보게 되었는데, 홈페이지에서도 뭔가 좀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, 그래서 우선은 방문을 하기로 결심했었던 것 같습니다. 방문하고 나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겪었던 일을 잘 들어주셨고, 너무나도 솔직하게 이제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보다는 저희가 처해진 상황을 잘 들어주시고, 그리고 그거에 맞게 그냥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셨던 거, 그리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분명했었는데, 이제 산재가 맞다라고 이제 알려주시면서 저희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좀 상담을 해주신 게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. 함께 이제 이걸 신청하게 됐을 때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병원이든 아니면 근무했던 근무지든 노무사님도 가시고, 그리고 저도 이제 자료를 저희 부모님이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는 정보에 있어서는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객관적인 그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심적으로 이거는 산재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, 그 자료들이 어떤 건지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계시고 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게 가장 컸고, 또 이렇게 산재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나 절차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런 부분이 있다, 이런 거를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, 또 신뢰감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.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길게 이렇게 공단에서 심사를 받고 결국에는 불승인이 났지만,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노무사님께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주셨고, 이 소송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자고 잘 얘기를 해주셔서 안 되더라도 끝까지 가보자라는 용기가 생겨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좋은 산재 그 법인을 만나게 돼서 잘 진행을 했고, 이 과정 속에서도 정말 느낀 점이 많았거든요. 만약에 저 같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지체하지 않고 오셔서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, 그리고 이게 금방 신청한다고 해서 금방 결과가 나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무사님을 믿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또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믿고 잘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